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28살의 유나입니다. 1년 전에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일하다가 이 번화한 서울로 이사를 오기 위해서 직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최근 회사 동료 몇 명이서 잘생긴 남자 동료에게 구애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정말 저와는 무관하지만 예전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년 전 저도 순수하고 단순한 소녀였습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 동료의 구애를 받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저의 모든 희망 이후 진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저의 신뢰를 다 주었지만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에게 저 사람은 유부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꿈에서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 간섭하는 불륜녀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이겨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에게 집착하게 된 것 같고 더 이상 사랑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팀장과 저는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커서 같은 팀에 있어도 팀원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박 팀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상에서 박 팀장은 매우 똑똑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의 일에 전문적이고 신중하며 매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 팀장에게 호감을 갖게 된 건 그의 남자답고 착한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 큰 프로젝트는 정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팀원들도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계속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팀장님이 저와 대화할 때 항상 공손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박 팀장은 저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 저와 그는 같은 팀인데도 개인적인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한 번 제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업무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캠핑이라는 취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대화가 점점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그와 나는 오랜 친구처럼 친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고깃집에 축하하러 갔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워서 취할 때까지 계속 건배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위험할까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제안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바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항상 박 팀장을 짝사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분인데 집에 데려다 주셨을 뿐 아니라 숙취 해소제도 사주셨습니다.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마음속 깊이 있는 감정을 과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박 팀장을 너무 좋아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취해서 박 팀장의 반응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도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정말 귀여운 여자야. 나도 유나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사귈래? 그가 저에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가득 퍼지는 행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보답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박 팀장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은 회사에서 공개 연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나쁜 동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박 팀장은 저를 항상 조심시켰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저에게 자신을 너무 친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는 퇴근 후 밖에서 다른 커플들처럼 데이트했습니다. 사랑은 저를 거의 장님이 되게 했고 저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박 팀장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제 친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알고서는
박 팀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도 저는 그를 옹호했습니다. 박 팀장이 하는 모든 일이 저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과의 연애가 3개월 정도 지속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쪽에서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이 나리이며 박 팀장의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리 씨는 박 팀장에게 줄 것이 있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리 씨는 박 팀장에게서 제가 여자친구라는 소식을 듣고 전화로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 씨, 이거 박 팀장에게 주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리 씨가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나리 씨가 말한 친척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촌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박 팀장이 저에게 가족을 여자친구로서 소개했다는 건 제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리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서운 악몽처럼 일어났습니다. 나리 씨는 긴 밤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우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젊었습니다. 나리 씨는 점심 도시락 한 박스와 함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리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저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나리 씨가 먼저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 씨, 정말 예쁘고 귀여우시네요. 나리 씨는 인사하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씨의 솔직함은 저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었고 저는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리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유나 씨, 조금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박 팀장님 아내인 줄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리 씨의 말은 참 가볍지만 어쩐지 막막하고 공허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리 씨는 화를 내지 않고 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떨림을 억누르며 나리 씨에게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리 씨도 제 대답에 놀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리 씨는 메시지를 다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리 씨는 남편이 SNS에서 가족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전 나리 씨는 제가 박 팀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리 씨의 상냥한 행동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리 씨가 화를 내고 모든 것을 공개하면 제가 피해자일지라도 회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 여러 번 상상했습니다. 그날 나리 씨와 만난 후 박 팀장의 SNS와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그는 문자를 보내며 회사에서 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면서 저희 집 앞에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땐 저는 박 팀장을 정말 뺨을 때리고 욕하고 싶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강원도에 머물면서 박 팀장 같은 거짓말쟁이와 일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 나쁜 과거에서 도망쳐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서 몇 달 전 박 팀장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아내분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리 씨와 다른 여자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같은 여자이며 박 팀장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나서 운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귀거나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사생활을 잘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하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속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실수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